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 참입니다. 자,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상법 보험편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22번째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은 조금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여기 계약 해지는 지금 보험자가 지금 해지를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를 하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이제 보험금 반환 청구 뭐 이런 거죠.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보험료의 지체, 지급 지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험료 미납입니다. 자, 1번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자, 이거를 2번으로 할게요. 이것도 이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죠. 고13 했잖아요. 보험자가 그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연 변경 증가 있죠. 자, 이 이연 변경 증가가 자연적인 이연 변경 증가 통지인데 그걸 위반했을 때 1개월 이내에 또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연 증가돼 가지고 계약 해지되는 경우가 있었죠. 4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다죠. 계약이 해지된 경우니까. 그리고 또 이미 지급한 보험금 있죠. 보험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면 그 보험금을 반환,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2번하고 3번이죠. 고지 의무 위반 사실 또는 자연적인 이연 변경 증가로 인해서 보험 사고 발생을 했는데 그것들이 직접적인 이 보험사고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계약이 해지가 됐어도.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거죠. 보험금 지급이 된 거였죠. 이미 지금 보험금 지급이 된 경우 근데 그게 이제 그 보험사고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죠. 2번하고 3번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를 다시 해놨어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다. 1번부터 4번까지. 자, 그 경우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보험금 이미 지급된 보험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그 4가지가 보험료 지체, 연체,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 자연적인 이연 증가를 통지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고의적인 이연 증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가지 2번하고 3번 거는 보험사고 발생의 영향이 없다고 증명이 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됐네. 4가지 사유로 그럼 보험금 지급을 할 책임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지급 그리고 보험자의 책임 개시. 그러니까 이 책임 개시는 언제부터 책임지기 시작하느냐. 청약을 하고 뭐였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 지급받은 때 그때부터 책임 개시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험료 지급은 청약과 함께 최초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보험자는 책임이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자, 이 통지 의무자는 사고 발생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다 해당이 됩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 의무는 누구였죠?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만이 지금 해당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돼야 돼요. 그걸 이것도 여기다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보험사고 발생을 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 통지를 해태하면 어떻게 돼요? 통지하지 않으면은
그 손해가 증가된 경우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뭐 해야 돼요? 사고 발생하면 통지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의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손해 방지와 경감의 의무까지 지게 되죠.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구하고 누가 지금 의무 부담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피곤해집니다. 여기는 지금 보험 계약자의 의무 해가지고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그리고 손해 방지와 경감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뭐였죠? 고통, 손 그러죠. 고지 의무, 손해 방지, 경감 의무, 그 다음에 통지 의무. 통지 의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통지가 있고, 자연적인 이염 변경 증가, 그 다음에 이염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염 상태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고 통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염 변경 증가 통지 의무자는 또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사고 발생 통지 의무자는 아까 셋 다 된다 그랬죠. 개피 수가 다 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증가된 손해의 경우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있고,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보험자의 의무도 있죠. 보험자의 의무는 뭐죠? 이거는 설교영, 낙지 이렇게 가죠. 5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영, 낙지. 그러니까 설명의 의무. 그러니까 설명의 의무는 약관 설명이죠. 설명의 의무. 그 다음 교부의 의무. 교부는 약관 교부도 있고 증권 교부가 있죠. 증권 교부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영은 이제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가 나지 않도록 건실한 회사 운영 이렇게 갑니다. 건실한 회사 운영을 해야 그게 이제 보험자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은 납부 통지입니다.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는 보험금 지급의 의무입니다. 보험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계약자에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해야죠. 보험자가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설교영 낙지 이렇게 갑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도. 다음 사항 중 보험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의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뭐 해야 돼요? 보험금을 산정해 가지고 그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해야겠죠. 자,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방법이 있겠죠. 그걸 이제 약정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약정 기간을 정할 때는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가라 이거죠. 자,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았네. 그럼 지체 없이 이제 보험금을 산정을 해야겠죠. 그 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10일 이내에 약정이 없으면 바로 보험금 산정을 하고 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해라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2차 과목이요. 가축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7일 이내에 이렇게 나옵니다. 7일 이내니까 이건 2차 시험 거니까 뭐 알 필요 없고 1차에서는 10일 이내다 이렇게 암기를 꼭 해놔야 됩니다. 자, 이거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지금 가축 오히려 더 혼동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 보험금 지급해가지고 약정 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 안에 지급하고 약정 기간이 없을 때는 자 10일 이내에 이렇게 정해놨죠.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의 면책 사유.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책 사유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보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들이죠. 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적인 사고 발생이죠. 고의적인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그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여기 쭉 나왔죠. 고의적인 방금 했던 거 고의적인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보험의 목적의 성질 또는 하자, 자연적인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약정이 있으면은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보상을 안 한다 이거죠. 전쟁 또는 기타 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이제 전쟁 등으로 인한 면책이 나오죠. 전쟁.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전쟁 또는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요,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상하는 뭐가 있죠? 보상하는 무슨 재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한다. 어떤 사고인 경우에 보상이 되는가를 약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약관 안에 분명히 전쟁이나 기타 변란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면책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은 우리가 원래 이제 계약자가 있었죠. 계약자가 누구하고 이제 보험 계약을 하죠. 보험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A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 A 보험회사가 이 계약자가 지금 보험금 지급할 때 부담이 상당히 좀 있다. 부담감이 높다. 그러니까 뭐 보험금이 만약에 이제 사고 발생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거죠. 큰 회사에서 이제 뭐 물류 창고 그랬죠. 물류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큰 피해가 발생하죠. 그때 이제 막 보험금이 막 10억, 20억, 30억 막 이렇게 크게 이제 나갈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험을 A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하고 뭐 한다? B 보험회사에다가 다시 이거를 가입을 하죠. 여기다가 이제 보험 가입을 또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회사 대 회사의 보험이 돼가지고 이거를 재보험 그러는 거죠. 재보험. 이거를 원보험이라고 하고 원래 보험 그리고 재보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보험의 효과가 자, 위험을 이제 분산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재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보험은 회사 대 회사, 회사와 회사 간에 맺어진 보험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보험은 원래 보험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A 보험 회사는 무조건 뭐해요? B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든 못 받든 이거에 상관없이 A 보험 회사에 뭐 해야 돼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보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보험 계약을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이거는 뭐 반드시 필수적으로 문제가 나오죠, 시험에. 소멸시효 지금 4가지가 있는데, 보험금 청구권, 그 다음에 보험료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적립금 반환 청구권. 지금 보험료 반환 청구권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 청구권. 그러니까 보험료 청구권은요, 지금 보험료가 뭐 했다? 미납되고 있네. 계약자가 지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보험회사가 하는 거죠. 보험자가 누구에게? 보험 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보험료를 빨리 내세요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낸 보험료죠.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세요 하는 거니까 이 3가지는 누가 하는 거다? 계약자가 하는 겁니다. 보험 계약자가 청구하는 거고 이거는 보험회사, 보험자가 청구하는 겁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자가 조금 약자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보험자는 좀 강자, 갑에 해당되고 이제 을에 해당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2년만 줍니다. 2년만.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을 이렇게 주는 거죠. 3년짜리와 2년짜리로 주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소멸시효 기간이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도 나오고 다음 중 소멸시효 기간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로도 나오고 지금 밑에 보면 예제 문제는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이다 그랬죠. 기간. 그 기간이 옳지 않은 것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맞죠.
보험료 반환 청구권입니까? 보험료 청구권입니까? 그거 잘 읽어봐야 돼요.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여기에 있잖아요. 3년.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 2년이다 그랬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지금 2번이 옳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이것도.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되는데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거는 3년,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거는 2년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그러니까 어떤 약정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약정을 만들어 가지고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 넣는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원래 보통 약관 계약이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추가나 또는 배제해 가지고 특별 약관까지 다 이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약정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키지 못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험 계약자가 약자에 속하니까 그런 변경 금지하고 법에다가 지금 조항을 만들어 넣어놨죠. 자, 이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특별 약관으로 보험 계약자 개피수입니다. 수익자까지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하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재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계약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A 보험회사가 있고 B 보험회사가 있었죠. 자, 여기를 원보험 그랬습니다. 여기는 원보험이고 여기는 재보험이죠. 회사 대 회사는 재보험입니다. 근데 회사는 둘 다 지금 회사와 회사는 강자들입니다. 약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보험은 뭐다? 예외가 되는 거죠. 재보험 그리고 해상보험 그리고 기타 유사한 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불이익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 소리겠죠.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는 해당이 되지 않고 개인 거죠. 개인 거. 개인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지금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단 조건을 딱 예외 조건을 저거를 많이 적용을 하죠.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할 수 있다. 옳은 문장, 옳지 않은 문장 골라라 하는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해가지고 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재보험, 해상보험, 회사끼리 맺은 보험은 외다. 이미 다 설명이 됐던 것들이죠.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험 계약자 등의 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보면은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피보험자 그랬죠. 피보험자.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 또는 뭐죠? 세 가지였잖아요. 세 가지. 보험 계약자도 지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라 그랬죠. 그럼 다른 것들이 지금 옳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면 되니까.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의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 맞는 거죠. 해상보험, 재보험도 맞는 거고 재보험도 불이익 변경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옳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옳은 것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끄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똑같이 지금 가요. 지금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지금 보험 피보험자의 이익 여기는 불이익 이렇게 갔죠. 보험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옳은 거잖아요. 여기는 불이익이 아니고 이익이잖아요. 이익.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참 짜증나요. 이익으로 변경하지 이익으로는 변경시켜 줄 수 있죠. 불이익이 되는 거를 변경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번이 옳지 않은 걸로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문장이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문장이 조금
아리송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때는 항상 체크 표시를 해놓고 다음 것들을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읽어보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한 번에 딱 답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문장이 길면 길수록 그러더라고요. 문장이 딱딱 짧게 끊어지면 바로바로 답이 보이는데 이렇게 긴 문장일 때는 말장난을 꼭 해놓고 장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보험하고 공제, 상호보험 공제. 자, 이것들은 지금 이 상법이죠. 보험편. 이 상법 보험편 규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규정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도 이 보험편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은 표준으로 적용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호보험과 공제도 상법 보험편에 적용을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도 지금 좀 머리 아픈 것들이 몇 가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리를 반드시 해놓고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